자, 여덟 번째 군집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는 영어로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집화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 간의 유사도에 따라서 군집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군집화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결국엔 유사한 것들끼리 모으는 것을 군집화라고 합니다. 데이터 간의 유사도, 그러면 이제 유사도가 이 군집 간에는 유사도를 크게 하고요. 군집 내에는 유사도를 작게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에 대해서 군집을 만들어내는데 군집과 군집들 간에는 서로 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를 띄워야겠죠. 그리고 군집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서로 유사한 것끼리, 유사도를 크게 한 것끼리 군집을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집 간에는 유사도를 크게 해서 그리고 군집 내에는 유사도를 작게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계층적 군집화 그리고 분할 군집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계층적 군집화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입니다.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은요. 군집화의 결과 자체가 군집들이 이 계층적인 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에 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계층적 군집화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합형 계층적 군집화가 있고요. 그 다음은 분리형 계층적 군집화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병합형은요. 말 그대로 각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을 구성하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서 가까이 있는 군집들을 서로 결합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계층적인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데이터의 개수가 10개면요. 군집이 10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군집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서로 결합을 하다 보니 결합이 점차 되겠죠. 그런 결합하는 과정으로 계층을 형성한다 해서 병합형 계층적 군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 분리형 계층적 군집화는 뭘까요? 분리형 계층적 군집화는요.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군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10개예요. 근데 데이터가 10개가 포함된 군집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병합형 계층 군집화는 각 데이터가 10개면 10개의 군집에서 시작했다면 얘는 10개를 포함하는 군집 하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반대죠. 그리고 유사성을 바탕으로 군집을 분리를 시킵니다. 전차 하나였던 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군집을 유사성에 따라 분리하는 과정 가운데 계층적인 구조를 갖도록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계층적 군집화와 달리 분할 군집화가 있습니다. 이건 파티셔닝 클러스터링인데요. 계층적 구조를 만들지 않고요.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를 유사한 것들끼리 나누어 묶는 이러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파티셔닝 알고리즘, 파티셔닝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게 바로 K-민즈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층적 군집화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계층적 군집화에 대한 결과로 자, 이런 식의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군집이 형성이 될 때 서로 1, 2 두 개를 묶는 게 있고 3, 4 두 개를 묶는 게 있고 3, 4, 5를 묶는 또 군집이 있고 1, 2, 3, 4, 5를 묶는 또 군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군집에 6까지 포함한 전체 군집이 있습니다. 자, 이 군집에 따라서 어떻죠? 바로 계층이 형성이 됩니다. 뭐 어떤 것끼리 묶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계층이 형성이 되는 형태, 이게 바로 계층적 군집화입니다. 근데 계층적 군집화는 자,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계층을 가지는지는 볼 수 있으나 계층을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방법인 덴드로그램이라는 시각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덴드로그램은 이렇게 1과 2가 서로 이 계층을 형성하고 3, 4가 또 군집 서로 군집을 형성하고 그리고 3, 4와 5를 군집을 또 형성하고 있고 1, 2, 3, 4, 5가 또 군집을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6을 포함한 군집이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계층을 구분해서 분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파티셔닝 클러스터링인데요. 대표적인 게 K-민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군집화 알고리즘이고 당연히 군집화 과정을 보시면 군집의 중심 위치를 선정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센트로이드를 하는데 이 군집의 중심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군집 중심을 기준으로 군집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군집별 평균 위치를 결정하고
그 군집 평균 위치를 중심으로 군집 중심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집 평균 위치로 센트로이드가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 어느 단계까지 수렴할 때까지 바로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실제 이미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무작위로 군집 중심 위치 3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걸 랜덤으로 그냥 선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우리가 처음 데이터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랜덤으로 하는데 이거를 랜덤으로 할지 혹은 어떤 데이터의 분포 특성에 따라서 할지 이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알고리즘의 변형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기본인 랜덤으로 이 군집 센트로이드 위치를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3개를 선택한다고 돼 있잖아요. 자, K민즈는요. 결국엔 K개, 바로 K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 수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몇 개로 군집을 형성할지는 지정을 해줘야 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랜덤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K1, K2, K3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중심 위치 센트로이드가 정해졌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보면 각 점을 최근접 군집 중심 위치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접 중심 위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K1은요 이렇게 근접한 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연두색. 그 다음에 K2는 이렇게 빨간색이, 그 다음 K3는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군집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군집을 보고 그 중심 위치 센트로이드를요 군집의 평균 위치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 기존 랜덤으로 정해졌던 위치에서 거기에 가까운 어떤 데이터들의 평균 위치로 그리고 여기서도 평균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새로운 군집 위치를 기준으로 다시 각 점의 소속을 재할당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접한 것, 여기에서 근접한 것, 여기서 근접한 것 이렇게 재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변경을 하죠. 이렇게 이 주황색이 여기보단 여기에 가까워서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여기보단 여기가 가까워서 이렇게 위치가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2개 군집 소속이 이제 변경한 점이죠. 빨간색이 원래 아니고 연두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주황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이 군집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다시 평균을 재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추가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평균을 다시 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한 위치를 중심으로 다시 평균 위치를 변경을 하고요. 이런 과정, 지금까지 한 과정이 바로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정도 수렴하는 때가 올 때까지 계속 이 센트로이드를 결정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의 군집을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선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K-민즈 알고리즘은 이 i번제 클러스터의 중심, 바로 이 뮤 i를 가지고 클러스터에 속하는 점의 집합 si를 이렇게 우리가 라고 할 때, 그래서 클러스터의 중심과 클러스터에 속한 점의 집합을 할 때 그 전체 분산값 V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V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가 그 X 위치, 실제 XJ 위치에서 그 클러스터의 중심인 그 뮤 i를 뺀 거를 제곱을 취해줍니다. 절대값 한 다음에 제곱을 취해주고 이거를 다 전체의 어떤 점의 집합만큼, 점의 집합 S만큼 다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전체 분산에 대한 값 V가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값 V를 최소화하는 SI를 찾는 게 알고리즘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점의 집합 SI가 이 분산값을 최소화한다. 이게 바로 이 중심과의 어떤 차를 최소로 하는 그런 것을 찾는 게 알고리즘의 목표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초기에 뮤 i 그 중심이죠. 중심을 임의로 설정하고 그리고 이 단계를 계속 거치는데 클러스터가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클러스터 자체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설정하고 중심을 재조정, 설정, 재조정, 설정, 재조정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설정은
각 점에 대해서 그 점에서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아 배당하는 것, 그리고 중심 재조정은 각 클러스터에 있는 점들의 평균값을 재설정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재조정 과정을 계속 거치는 형태로 이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군집의 개수 K는 미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K가 하이퍼 파라미터야.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군집 위치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군집 위치를 처음에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예 달라지는 이러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중심값에 왜 민감하냐 이걸 보시면 지금 이터레이션 반복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면은 초기 중심점을 여기에 잡으니까요. 여기 이터레이션 이쪽에 세 개를 잡으니까 이게 점차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차 퍼져서 이쪽으로 군집을 찾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뭉쳐 있다 보니 이쪽까지 이동하는데 이터레이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터레이션 과정이 많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처음 위치에 따라 어떤 군집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 중심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특성. 그래서 우리 함께 이 클러스터링이 뭔지 그래서 대표적인 K민즈 그리고 계층적 그런 군집화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